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지리산 케이블카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과연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 논란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례군 산동면에서 성삼재까지 총 연장 3.6km로 추진되는 지리산 케이블카.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성삼재 일주도로가 떠올랐습니다. 연간 5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성삼재 일주도로는 성수기에는 서울보다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번한 로드킬과 각종 교통사고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케이블카를 설치한 뒤 성삼재 일주 도로를 폐쇄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그 커브에서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인명피해가 나잖아요. 그 책임은 두 가지입니까? 대표님이 제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잠시만요. 교수님이 아무리 나 이거 막을래라고 하더라도 남원 씨가 좋아요라고 하기 전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연결 잠시만요. 네. 우리나라에 설치된 41개의 케이블카 이용객이 연평균 8.9%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이런 현실을 들며 지리산 케이블카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반면 찬성 측은 개발의 폭을 넓혀 정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면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성삼재 주변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실제 탐방 시간은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가 되죠. 이 30분 정도의 탐방객 그 시간을 잡아준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보고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까지만 내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걸어갔다 오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외국처럼 외국에 많은 선진 사례들이 있잖아요. 다 꼭대기까지 올려주고 보고 내려오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 지리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성삼재 일주도로.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 재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가 케이블카 논란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광주는 낮 한때 내린 비로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는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첫 지역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더위 피하기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정작 무더위 쉼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마솥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가 끊임없이 발송됩니다. 시민들이 한낮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 건물, 계단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있어야 할 곳에 개인 작업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창고로 막 쓰고 있더라고, 놀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다가. 또 다른 무더위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기간은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올해 무더위 쉼터 운영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2층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당에 사람이 없어. 바로 앞 공원에 야외 무더위 쉼터가 있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 탓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드뭅니다. 관리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듯 거미줄 투성에 해의 방향이 바뀌면 그늘이 사라져 제대로 앉아 쉴 수도 없습니다. 폭염 속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광주에는 모두 1,600여 곳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 중인데요. 이처럼 야외에 조성된 곳도 400곳이 넘습니다. 야외 무더위 쉼터의 경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애매한 기준만 있는 탓입니다. 주민들은 동네에 무더위 쉼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기가 무더위 쉼터인 거 알고 계셨어요? 몰라죠. 그렇게 갖춰놓으면 사람이 더 쉬었다 가겠죠.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는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장흥군 간산읍의 한 밭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한낮에 밭일을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점을 토대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도 지역에서만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더운 곳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어지럽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머리로 가고 있는 피의 양이 부족하다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에 즉시 시원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서 적절한 물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더위가 더해갈수록 더위를 피하기 힘든 취약계층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멀리 떠나지 않고도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 인기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통에 담긴 물이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서로 손을 잡고 물을 맞으며 더위를 잊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뛰어놉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만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광주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집과 가까운 데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멀리 나가기 힘들 때 집 근처에서 가까이 아이들이 놀기 좋게 돼 있어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광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주 시민연습 물놀이장은 평일에도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코로나19와 가뭄으로 문을 닫았던 광주천 물놀이장도 5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시원해가지고 더운 게 싹 날아갔어요. 광주 상수도로 사용되는 주암호 물을 끌어다 만들어 물이 차갑고 깨끗합니다. 이곳 물놀이장 물은 주암도 7수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또한 수질 검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 시민해수 물놀이장 등 총 7곳의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고 다음 주에도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여수에는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바닷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섬이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휴가철 가볼 만한 피서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여수 금오도를 소개합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남면의 가장 큰 섬, 생김새가 자라를 닮아 금오도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섬의 옛길을 그대로 복원한 비렁길. 해안 절벽을 따라 생긴 구불구불한 길인데 매년 30만 명이 찾는 명소입니다. 지난 2월 깎아지른 절벽 위에 만들어진 출렁다리가 단연 인기입니다. 길이 116m의 출렁다리 위입니다. 비 오듯 쏟아지던 땀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씻겨나갑니다. 금오도의 서남쪽을 잇는 비렁길은 총 5개의 코스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구간이 많아 가족 단위 관광객도 많이 찾습니다. 다른 섬은 그 길을 깎아가지고 조금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자연 경관을 살려서 만들어둔 부분이 가장 기억에. 금오도의 형제섬 안도. 고운 모래사장과 청량한 바다를 배경으로 낚시객과 휴양객들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더위도 잊고 물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애기 아빠가 낚시를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다 그래가지고 가족 휴가로 이번에 저희가 다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몸과 마음이 지치는 요즘 섬이 간직한 아름다운 자연이 휴가철 피서객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어젯밤 진도 해상에서 대형 바지선이 조류발전소와 부딪혀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예인선을 따라가던 바지선이 강한 조류에 휩쓸리면서 충돌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선박에 시뻘건 불길이 일고 해양경찰관들이 호스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진도군 군내면 해상에서 1980톤급 바지선이 조류발전소와 부딪히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조류발전소 설비가 파손돼 30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바지선이 조류 발전소의 철 구조물을 충격하면서 그 위에 있던 발전기 2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보수용 크레인도 기울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2009년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 예산 143억 원을 들여 준공했습니다.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받을 수 없어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는 섬 지역에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속이 빠르다는 진도 울돌목에 위치한 사고 지점의 평균 유속은 2m/s인데 사고 당시에는 3.5m/s까지 치솟았습니다. 해경은 예인선을 따라가던 바지선이 강한 조류에 휩쓸리면서 운전 미숙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인 중 강한 조류에 의해 부선이 조류발전소 시설물과 충돌하여 발전소 시설물 일부 유실 및 부선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문제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도 선박 2대가 잇따라 조류에 휩쓸려 발전소 외부 구조물과 다리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사고를 낸 선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곧 3자 회동에 나설 걸로 예고된 가운데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가 김산 군수는 대화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무안 군민은 소음 피해 등 명분이 있는 반대를 하고 있다며 군수는 이런 군민의 뜻을 이해하고 확고한 이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에게는 더 이상 지역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국가 책임하에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의 필요성과 인근 주민에게 주는 혜택 등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쓰레기 소각장 부지 공모를 2차례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이번에는 자치구 주도로 부지 선정 공모가 다시 시작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